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를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만 시간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영어 학습법으로 영어의 4대 영역을 모두 잘하게 해주는 비법을 가르쳐드리는 10만 시간 영어 채널의 저는 영어 전문 강사이자 영어 연구가입니다. 오늘은 영어 회화 문법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관사 중 마지막 무관사 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무관사 강의들은 암기해야 할 내용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밝혀낸 원어민들이 무관사를 쓰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드려 여러분들이 암기 없이 원어민처럼 무관사를 이해하고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특별한 비법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사의 정의. 명사 앞에 첨가되어 명사의 특성을 한정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던 부정관사 on, 정관사 더, 그리고 아무것도 붙지 않는 무관사, 이런 것들이 관사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관사의 중요성.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으로 한국인에게는 어렵고 또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요소이지만 원어민들은 이 관사를 통해 메시지를 나타내고 또 이 관사를 통해 상대방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영어 회화에서 아주 중요한 문법 요소입니다. 세 번째, 관사의 종류. 관사는 부정관사, 정관사, 무관사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관사는 불특정한 명사를 의미할 때 쓰는 것으로 명사 앞에 어나 언을 붙이는 이것을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은 아니다는 부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불특정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정관사, 정해져 있다, 즉 특정한 명사를 의미할 때 쓰는 것으로 명사 앞에 이렇게 정관사 덜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관사는 불특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부정관사도 못 쓰고 특정하지 않아서 정관사도 못 쓰는 명사를 의미할 때 어떠한 관사도 쓰지 않는 명사를 나타낼 때 무관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관사, 정관사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부정관사, 정관사 강의를 들으시면 부정관사, 정관사에 대해서 원리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 무관사 명사의 정의. 앞에 설명한 것은 기존의 문법대로 설명한 것이고 실제로 이 두 가지가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무관사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셀 수 없고 우리가 액체, 기체, 고체 중에 너무 작거나 너무 클 때 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강의에서는 셀 수 없으면 무관사 명사라고 하지만 그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셀 수 없다고 무관사 명사가 아니라 셀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월어 같은 셀 수 없는 것도 일반적인 의미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나타낼 때는 더 월어라고 쓰기 때문에 결론은 셀 수 없기도 해야 되지만 그 셀 수 없는 명사가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그때 셀 수 없으니 부정관사도 못 쓰고 특정하지 않으니 정관사도 못 쓰니까 그때 무관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여서 셀 필요가 없을 때, 즉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사들은 우리는 셀 수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셀 수는 있습니다. 한 개.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것을 굳이 셀 필요가 없으니까 셀 수 없는 명사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이 하나여서 다 무관사냐? 그럼 달이나 해는 하나밖에 없는데도 정관사를 붙입니다. 하나긴 하지만 하나여서 특정함을 넘은 존재다. 즉 처음에는 하나만 있는 거에서는 덜을 붙이고 쓰다가 이제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덜을 붙여서 특정한지 불특정한지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특정을 넘었기 때문에 정관사 덜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지만 무관사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딱 두 가지 경우, 셀 수 없고 일반적인 뜻일 때, 하나여서 셀 필요도 없고 하나여서 특정함을 넘어버린 존재 해당되는 명사일 때만 무관사를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앞으로 나올 다양한 예를 이 원리로 가지고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다섯 번째, 그럼 무관사를 쓰는 경우를 자세한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 명사일 때, 즉 물질 명사라는 거는 액체나 기체나 고체같이 물질로 되어 있어서 셀 수 없는 명사하고 다른 강의들처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물질 명사가 고유의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을 때 그때 무관사로 쓰는 것입니다. 물질 명사는 이런 워터, 액체, 공기, 기체, 페이퍼, 고체지만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페이퍼는 처음에 나왔을 때 펄프로 길게 나왔기 때문에 셀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슈가나 썰트 경우는 고체지만 너무 작아서 셀 수 없다고 치는 거고
빵도 처음에 나올 땐 되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세지 못하고 잘라 써야 된다 생각해서 셀 수 없는 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 electricity, 전류도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런 물질로 된 명사들이 물질 자체를 의미하는 고유의 의미로 쓰였을 때 무관사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일반적인 원래 고유의 의미로 쓰였을 때 물은 사람에게 필수적이다. 이거는 불이 아니고 물, 즉 일반적인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water, 물은 필수적이다. essential, 인간에게, 이런 식으로 이때 물은 무관사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번, 특정한 의미로 쓰였을 때는 물 어디에 뒀니? 이거는 위에서 말한 고유의 물의 의미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내가 어제 사온 물을 어디다 뒀어? 이런 식으로 특정화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Where did you put the water라고 해서 내가 물질명사를 사용하더라도 그게 특정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무관사가 아니라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상명사. 추상명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명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고유의 일반적인 의미로 쓰여야지만 이것도 무관사가 됩니다. 추상명사는 이런 행복, 사랑, 친절, 자긍심, 충고, 재미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셀 수 없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일반적인 의미에 쓰였을 때 나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랑, 소망, 믿음 중에 뭐 그 중에 제 이름은 사랑이다. 그럴 때 나오는 이 사랑일 때는 일반적인 고유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때는 I think 사랑해 할 때 무관사라고 쓰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의미로 쓰였을 때는 나는 그녀가 내게 준 사랑을 잊을 수 없다. 일반적 사랑이 아니라 그녀가 나한테 해준 사랑, 즉 그녀가 나한테 해준 사랑을 한정화되고 특정화됐잖아요. 그럴 때는 I can't forget the love라고 해서 이렇게 특정화된 the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명사든 추상 명사든 고유의 의미로 쓰였으면 무관사지만 그것이 특정한 의미로 쓰였을 때는 언제든지 정관사 the를 붙여 특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관사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고유명사. 이 세상에 고유하다는 건 뭐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못 세는 건지 못 세는 건 아닙니다. 하나 있으니까요. 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화 시켰고 특정하지 않은 명사여야 됩니다. 즉 특정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정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 처음엔 특정하다 생각해서 더를 붙였다가 이제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더를 붙여서 특정화시키지 않는, 즉 특정화를 뛰어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존재, 그럴 때는 무관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 이름, 산, 호수, 역, 거리, 공항, 기업 등등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은 고유명사를 써서 무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유명사의 특징은 첫 글자를 대문자, 두 단어, 세 단어로 이어졌을 때는 각 단어 시작할 때 이렇게 대문자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 선생님, 제인 이름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명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제인이 두 명 있더라도 이 제인은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름만 똑같지. 그래서 고유명사로 취급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나 속천호수, 서울역, 1번가, 김포공항, 삼성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셀 필요가 없고 너무 유명해서 특정화시켜 더를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 더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무관사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 타워 브릿지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전 영어에서는 이것을 더 타워 브릿지라고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하니까.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누구나 다 타워 브릿지가 뭔지 알고 있게 되니까 이게 굳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정하다고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가 생략되고 타워 브릿지라는 고유명사, 무관사 명사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인은 서울에서 삼성에 다닌다. 이 세 가지 명사들을 관사를 생각해 보시면 제인 사람이니까 무관사, 삼성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업 삼성 무관사, 서울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무관사. 북한산 서울에 있다. 북한산 생각해 보시면 북한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누구나 알고 있고 무관사, 서울도 무관사. 서울역과 김포공항에서 우리는 출발할 수 있다. 서울역 한 군데 우리나라, 김포공항 우리나라 한 군데.
서울역 무관사, 김포공항도 무관사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관사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거 그냥 무작정 외운다고 하시면 또 까먹습니다. 네 번째, 본래 목적의 동사의 의미로 쓰인 명사. 클래스, 스쿨, bed, prison, church, university 이런 명사들이 본래 목적인데 동사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무관사가 나온다. 자, 설명드리면요. 저쪽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그때는 영어로 there is a church over there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때 church는 본래 목적의 동사의 의미에 쓰인 게 아니라 그냥 건물의 의미잖아요. 근데 church의 본래 목적의 동사의 의미는 뭐냐? 예배드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의미로 church를 쓸 거면 그때는 무관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드리러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 나는 간다. 철치. 이때 철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행위를 하는 그 동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때는 무관사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러 갔다. 이때도 이 bed가 잠자는 행위를 하러 가기 위해 쓰인 동사적 의미를 갖고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관사가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he went to the bed라고 한다면 이때 이 침대는 그냥 침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의 의미는 내가 그 침대에 핸드폰을 두고 와서 가지러 갔다. 약간 그런 의미로 쓰였을 때는 이렇게 더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만났다. 저기 대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학 다니면서 학업을 하고 있을 때 만났다라는 이 대학교가 내가 학창시절 대학을 다니며 공부할 때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We met when you were at university라고 무관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럼 본격적으로 무관사를 쓰는 명사인 경우를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운동 경기 앞에는 무관사를 씁니다. 왜냐? 야구 경기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굳이 살 필요가 없고요. 그 야구 누구나 다 알는 특정함을 넘어버렸는데 굳이 또 덜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I like to play 야구는 baseball with my friend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식사 이름. 식사 이름도 아침, 점심, 저녁, 아침 하나, 점심 하나 이 개념 하나밖에 없고요. 누구나 아침 식사가 뭔지 알고 점심 식사가 뭔지 알기 때문에 굳이 덜을 붙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먹었다 햄버거를 점심할 때 이렇게 lunch, 무관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병명. 병명은 언제 나을지 모르는 병이거나 심각한 병명일 때는 암, 독감, 홍역, 수두, 당뇨와 같이 심각한 병일 때는 무관사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암이나 이런 심각한 병들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병명이기 때문에 덜을 붙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암에 걸려 입원했다. 그는 입원했다. 암호를 할 때 무관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두통이나 감기 같은 것은 언제 걸려서 언제 낫다라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기 때문에 부정관사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명사는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셀 수 있는 명사로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통이 있다. 헤드에이크가 아니라 헤드에이크라고 셀 수 있는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집합명사. 집합을 의미하는 명사. 뭔가의 모임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baggage, 짐, 옷, 음식, 돈, 보석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집합을 의미하는 대표 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집합을 이뤄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셀 필요도 없고 집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특정함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무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취미는 보석으로 사는 것이다 할 때 is to buy jewelry라고 무관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목명, 화학, 수학, 미술, 법 이런 것들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개념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함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사가 나와서 I like chemistry more than 수학도 math 이렇게 무관사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을 쓸 때는 이렇게 무관사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에 것과 비슷하게 저기에 버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물건 자체를 의미할 때 버스 한 대, 두 대 셀 수 있기 때문에 부정관사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게 버스를 타고라는 거는 이 버스가 단순히 외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통수단의 도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버스가 교통수단으로서 고유의
동사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관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TV도 내가 그냥 TV 한 대를 샀다. 그럴 때는 I bought a TV지만 내가 TV로 봤다는 것은 TV가 수단으로 쓰였을 때 이렇게 무관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간다 학교에 버스 타고 할 때는 무관사 by bus. 나는 TV에서 글을 봤다. 나는 봤다 글을 TV에서. 여섯 번째, 부정관사를 딱 써버리면 이 무관사가 성격이 변해버립니다. 뭘로? 셀 수 있는 명사로 바뀌어버립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성격을 가진 보통 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미스터 킴은 고유명사 세상에 한 명이었는데 어를 붙인 순간 미스터 킴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씨는 여러 명이니까요. 그리고 노이즈는 시끄러운 소리였다가 노이즈가 되면 구체적인 소음이라고 뜻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failure는 실패라는 추상적인 의미여서 실제로 실패한 것이라는 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glass는 원래 유리라는 물질이었다가 glass 하면 유리잔 이런 식으로 보통 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room은 공간이라는 뜻이었다가 room이면 방이라는 뜻으로 변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무관사 명사에다가 부정사를 붙이겠다는 소리는 이것을 더 이상 고유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 제품이 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된 셀 수 있는 명사화를 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리잔 하나 주세요. 그래서 Please give me 유리잔이니까 구체적인 제품 하나니까 glass가 되는 것이고요. 그 영화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작이라고 생각한다. 실패한 작품이라고 하나의 보통 명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failure라고 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무관사 명사에 단순히 부정관사만 붙이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붙일 수 있습니다. 왜냐? 부정관사를 붙였다는 소리는 보통 명사가 됐다는 소리고 그 보통 명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종류를 의미하기 위해서 형용사를 붙여서 셀 수 있는 명사화, 보통 명사화 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명사였지만 이렇게 booming economy, 발전하고 있는 경제.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할 수도 있고 또 하향하는 경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여러 가지 종류의 하나인 것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사를 붙이고 형용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할 수 없는 명사지만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될 때는 이렇게 부정관사와 형용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시간도 좋은 시간, 안 좋은 시간, 힘든 시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관사, 형용사를 써서 더 이상 셀 수 없는 명사가 아니라 셀 수 있는 명사, 보통 명사 시킬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다. 경험 자체는 셀 수 없는 명사지만 엄청나게 꾸며주면서 하나의 종류가 됐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그녀는 했다, 가졌다. 엄청난 경험을 앞에 이렇게 관사를 붙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나는 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것도 그냥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시간 종류 중에 하나니까 부정관사, 형용사를 붙여서 I had 즐거운 시간, a good time, 어제 yesterday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원어민들이 무관사를 이해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 설명 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한 제가 미리 강의해놓은 부정관사, 정관사 강의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원어민처럼 관사를 이해하여 쓰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훈련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관사편에 대한 실전 문제를 분명 활용하는 실전 문제 활용편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